안녕하세요.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정입니다. 각 대학별 이 수시 전형하고 입시 결과를 좀 정리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요 세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천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서울대는 지역 균형, 그 다음에 연세대는 추천형, 그리고 고려대는 고교 추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서울대 지규는 이제 종합 전형에 속하고 있고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이제 교과 전형에 속한다.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지만 제가 이 세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형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좀 비교해서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다단계 종합전형입니다. 1단계에 서류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로 반영을 하고 있고 추천 인원이 이제 졸업 예정자 기준에서 고교별 2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100%입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 기준 학교별 최대 10명까지 추천이 가능하고요. 고려대 고교 추천은 교과 80에 이제 서류 20%가 반영되는 교과 전형입니다. 졸업 예정자 기준 12명 추천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요 세 대학의 전형들을 보시면 조금씩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나마 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세 대학 다 수능 최저가 전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는 인문 자연계열 둘 다 공통으로 3합 7이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4에 영어가 3. 자연계열은 국수탐 한 과목 기준이긴 한데 수학이 필수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2합 5 그리고 영어 3. 고려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둘 다 3합 7인데 서울대하고 똑같이 탐구를 두 과목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체감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하는 게 연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3합 7이거든요. 그쵸.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셋 다 난이도가 거의 동등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영어가 3등급이니까 연세대 보면 쉬워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국어랑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이 거의 1등급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면은 아무리 영어가 3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얘기하기가 뭐 그렇게 저희가 일반론처럼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는 이제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서류하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면접은 구술평가.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이제 교과 전형인데 전교과예요. 근데 일반적인 저희가 얘기한 내신 산출 등급이 아닌 그거를 조금 다시 풀어서 볼 수 있는 이제 Z값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산출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대는 일반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성취도나 성취 분포 비율까지 좀 합산해서 보는. 솔직히 교과 반영 방식만을 갖고 얘기하면 이것도 꽤 오래 걸려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전교과를 다 반영한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 일단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고려대 서류평가는 교과 이수 충실도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 두 가지 역량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연세대학교 이 수능 최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난이도가 뭐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제가 이제 풀어봤어요. 풀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요 자연계열 기준하면 국수탐 하나 이하 뭐예요? 그럼 이거를 맞추려면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 하나 4등급이 하나 나오거나 그치. 2등급 하나 3등급이 나와야 돼. 근데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야 여기를 쓰는 정도의 최상위권 학생들이면 다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올해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기존에도 만만치 않았지만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죠. 일단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변수는 뭐냐면 의대. 의대 지원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최상위권 등급을 노리는 수능 준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걔네들의 각 공통점은 뭐냐면 국어 수학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 정시까지 보는 친구들은 다 1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게 현역생들만 볼 수 있는 전형이잖아요. 과연 올해 고3 학생들 중에서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1등급에 맞출 수 있는 집단이 얼마나 될런지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변수값이 많지 않느냐. 반대로 고려대는 3합 7이잖아요. 이제 분류 기준을 보면은 연세대하고 같이 맞춰서 보려고 영어 1등급, 영어 2등급, 영어 3등급으로 제가 다 분류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보다 고려대 수능 최저가 맞추기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3-3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연세대학교의 영어 3등급을 보면 영어 3이니까 되게 쉬워 보인다?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으로만 기준을 잡으면 난이도는 연세대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쓰는 집단 애들은 영어 1 무조건 깔고 가거든. 그렇죠. 영어에는 아니면 실수해도 영어 그러니까. 2는 나오는 그러니까 어. 영어 3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오면 여기 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게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수탐 해가지고 이하보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영어는 3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와. 근데 인문계열은 심지어 2합 4야. 근데 인문계열에서 국어 수학 중에 하나 1등급 찍는 게 자연계열 애들 국어 수학 1등급 하나 찍는 것보다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연세대 추천형의 수능 최저를 그냥 텍스트로만 봤을 때 좀 난이도가 낮아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경희대하고 뭐 수능 최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따지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어가 4를 나왔어도 다른 거를 잘 보면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만약에 연대가 영어가 4가 나오면 얘네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값이 아, 그러네. 고려대가 훨씬 넓어요. 음. 물론 탐구 두 과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아니, 부담이지만 그쵸? 예. 삼합이잖아요. 예전부터 말씀드리죠. 국영수라고 하는 과목으로만 우리가 포커스를 잡으면은 저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삼합 7이면 좋든 나쁘든 다 111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연세대가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저는 고려대하고 연세대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서울대하고 연세대 고려대 수능 최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을 것 같아. 똑같은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것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서울대 직윤, 연세대 추천, 고려대 고교 추천을 한 번에 쓰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최소 서울대 지역균형을 쓰는 고교별 2명 이내에 들어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연세대 추천과 고려대 고교 추천은 무조건 써야지만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게 서울대는 작년이나 올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세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원래 교과의 면접을 반영하는 추천형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수능 최저도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연세대하고 고려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의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고려대를, 수능보다는 면접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연세대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똑같아졌어요. 면접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결국 수능 최저라고 더 중요해졌고, 서울대 지역균형의 면접은 재시문이 아닌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결국 올해의 가장 큰 포인트는 새 학교다 과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기준점이 되겠죠.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이 변경점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일단 연세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 산출 방식이 물론 연세대는 계속 유지했지만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는 내신 등급을 그냥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Z값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요. Z값을 활용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연동되는 거는 그 성적표에 있는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값이라고 하는 그 네. 편차값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동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1.0이라고 해도 똑같은 1.0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Z값을 산출을 해보면 1.0이 1.2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1.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 성적표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Z값이라는 게. 근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죠. 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네. 근데 요즘에는 친절한 학교에서 내신 성적표, 특히 3학년 때 종합성적표 나오잖아요. 다 산출해서 나옵니다. Z값까지 계산해서 나와서 그 Z값으로 산출된 계산값으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아이는 1.2예요. 그 1.2가 Z값 산출로도 1.2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내려갈 있고. 수도 그렇죠.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대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겠죠. 그러니까 면접이 폐지되면서 수능 최저가 들어왔는데 연세대학교의 이 수능 최저가 고려대하고의 좀 차이점으로만 얘기를 하면 같이 한번 우리가 따져서만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자연계열의 수학 선택의 제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적과 기하를 봐야 돼요. 반대로 고려대는 올해부터 수학 선택 과목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확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두 학교에 대한 지원 방향에서 갈려버리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연계열 친구들은 미적 기하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1등급을 찍어내냐 2등급을 찍어내냐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로 고려대는 또 얘기가 틀리지. 일단 선택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하지만 올해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극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수시로 끝낼 거다 무조건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에서 미적 기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서울대는 수학하고 과학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조금 고려대를 배제할 수도 있을 확률이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대를 당연히 쓴 자연계 대다수가 당연히 미적 기하를 합니다. 미적 그렇죠. 기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새 학교 다 쓰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몇 명 일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서울대 어차피 지금도 못 써. 선택 권한이 없는 친구들. 연세대 지금 Z값 계산해서 산출하면은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내신이 매우 높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나는 솔직히 수학에서 미적 기하로 1등급에 2등급이 진짜 자신이 별로 없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고려대가 가장 큰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확통으로 수학에서 3등급 찍어내고 영어에서 1등급만 찍어내면 나머지 과목에서 3등급 안에만 찍으면 되잖아요. 수학에 대한 어떤 이 부담이 제일 적은 학교가 고려된 거예요. 같은 3합 7이라고 하더라도 저 선택 과목 폐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여부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수능 최저가 안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급에 있는 학교들은 결국엔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춘 상태에서의 경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제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짤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 세 학교의 어떤 추천 전형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이 수능 최저예요. 특히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의 제한이냐 폐지냐에 따라서 내가 수학을 뭘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몇 등급 이내를 찍어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고려대는 추천 인원의 변경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저건 큰 의미가 있거나 어떤 저것 때문에 크게 작용될 거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부터 보면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경쟁률이죠. 아무래도 2명씩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이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충원입니다. 추가 합격자 비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은 182명인데 솔직히 저 13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의대로 빠진 친구들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자유전공에서 빠진 저 충원 7명하고 자연계열에서 빠진 저 67명 합치면은 74명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당연히 뭐 의학계열로 빠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좀 기준을 잡아서 보면은 인문계열 내신이 70% 기준했을 때 1.28인데 자연계열이 1.3이에요. 그러면 한 0.04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집단들은 솔직히 의대로 빠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뺀다고 하면은 인문계열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게 좀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요 정도 컷이면은 1.2 이내에 들어와야 일단 서울대 직윤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해볼 만하지 않나 뭐 요런 생각이 잠깐 든다. 그래서 참고로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의학계열 기준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70%컷 기준했을 때 서울대 의대가 1.1, 서울대 약학이 1.16, 그리고 이게 좀 의외였습니다. 서울대 수의회가 제일 높았어요. 1.06. 와. 그러니까 수의회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매니아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워낙 적기도 하고 최근에 이 수의대에 대한 인기가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지방에 진짜 오릴들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애들이 네. 쓰는 거죠. 왜냐면 이 수의대가 뭐 전국에 8개밖에 없는 것도 그쵸. 또 특징이기도 하지만 의대보다 훨씬 낮았다. 물론 이게 종합 전형이니까 아니, 그쵸. 이게 뭐 절대적인 네, 수치는 네, 아닙니다. 하지만 봤을 때 조금 신기했다. 요 정도로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년도 입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로 하면은 이게 다단계 면접 전형이잖아요. 솔직히 올해 바뀌는 부분에서 이 입시 결과를 얼마만큼 대입해서 보는 게 맞냐, 신뢰도를 갖고 보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내용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이 바뀌었을 때 제가 생각해본 시나리오들을 좀 따져봤었어요.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이제부터 좀 설명드릴 때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 입시 컷으로 해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70%꼭 기준하면 인문계열이 1.56이고요. 자연계열이 1.51이에요. 가장 높았던 게 저 생활과학계열, 네. 통합계열이 1.47이긴 한데, 일단 눈에 띄었던 건 이런 거죠. 일단 충원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 인문계열이 147명이고요. 자연계열이 160명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문계열 기준해가지고 전체 모집인은 224명, 자연계열 223명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저희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이 충원율로 서울대로 빠져나가거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및 의학계열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성적이 1.56, 1.51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단순한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과연 올해 어떻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충원 비율까지 합쳐서 1.56이에요. 그럼 70% 컷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70% 기준에서 인문계열 등수가 몇 등이냐면 259등이에요. 그러니까 70% 컷에 나오는 등수가 259등인 거야. 네. 224명의 1단계가 다 사라지고, 네. 그 다음부터 쭉 등수로 나누는데 70% 259등이 70% 1.56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연계열 268등이에요. 자연계열 70% 컷이 268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최초 합격자들은 없어요. 최초 합격자들은 옆이나 위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걸려 있는 애들이 저 50%컷 정도 되는 데에 최초 합격자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이 없고 교과 100% 바뀌었잖아요. 물론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만 교과 100% 기준해서 그냥 딱 줄 세운 걸로만 따져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 올해는 저 50%컷 이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단순하게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70% 컷은 의미가 없어요. 수능 최저 충족률에 의해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세대를 볼 때는 오히려 50%컷 이내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 딱 서울대 다음. 그러니까 1.3 내에서 끊길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순번이 이렇게 가겠죠. 네. 자, 그러면 고려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고려대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조건들이. 교과 80, 서류 20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수능 최저도 작년에 변경된 저 3합치를 올해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100%다 신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연세대가 변경되면서 지원하는 집단들의 어떤 성향이 옛날에는 갈렸는데 이제는 거의 똑같은
같은 집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충원 비율에 따라서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도 작년 기준일 때 충원 비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연세대나 서울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뽑기는 했지만 그래도 충원 비율이 374, 그다음에 509거든요. 그럼 여기는 서울대, 연세대와 틀리게 100%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다는 소리네. 예, 아예 넘어가 버렸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50% 컷도 첫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지금 컷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세대 추천형이 바뀐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70% 컷을 고지고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보시는 게 일단은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민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장님 말씀은 서영구에 들어가려면 1.5 안에 들어와라네. 최대 맥스. 제가 보는 건 최대 맥스가. 그러니까 1.5도 솔직히 쉽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뭐 1.5, 1.6이 붙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연세대 고려대는 결국 교과 플러스 최저라고 하는 걸로 그냥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교과 이수 충실도하고 공동체인데 교과 이수 충실도는 우리가 여기는 교과 이수 현황이에요. 지원하는 모집단에 맞는 교과 이수 했냐 안 했냐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야 뭐 그냥 일반적인 성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화 캐치컬로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저 교과 80%에 의해서 더 잘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고려대가 연세대가 이렇게 바꿔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학원 영역에서 우수한 애들 뽑겠다고 했을 때 자기들도 조금 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큰 차이가 나는 것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전형이 틀렸으니까 야 니네가 1.4를 뽑던 뭐를 뽑던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 한데 지금 성향이 비슷해지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들 궁금해하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 진짜 넘버 2야? 이것이 진짜 이제는 갈리기 시작한다니까. 올해 잘못하면 물론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결국 연세대 고려대에 대해서 우리가 요 정도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만 해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엔 솔직히 저는 연고대는 누가 이야 그러니까 안 정해졌으면 좋겠어.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영상 보시는 저희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은 알아도 쓸모 없긴 한데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쵸. 누가 진짜야? 할 수 있잖아요. 연고야 고연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재미도 이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올해 한번 드러나겠다 대충은 한번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또 분석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세 학교다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수능 최저입니다. 이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는 올해 각 대학들이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이 수능 최저에 대한 자료들을 내놨어요. 네. 일단 고려대는 작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을 일단은 계열별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전체 62.4,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54.1 이러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있는데 자연계열 수능 최저 충족률은 제가 의대를 빼고 다시 산출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올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질문들이 많았어요. 설명회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친절하게 추천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된다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를 학교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의 기준은 뭐냐면 원래 연세대학교는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가 원래 있습니다. 예, 인문계열 2합 4, 자연계열 2합 5, 영어 3. 똑같은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수능 최저 기준에서 일반고 학생들만 출연했대요. 왜냐면 이 일반고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반고만 출연했을 때 인문계열이 77.6,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 87.9라고 하는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두 개를 합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울대는 수능 최저에 대해서 오픈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각 단계에서 인문 통합 자유 계열에 대한 수능 최저 충족률 추정치들을 전부 요 연세대학교 기준한 프로테이지보다 각각 10%씩을 상승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투라고 하는 과목을 봐야 되는 변수가 있어서 그거보다 조금 낮게 제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냐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최소 87.6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 자유전공 83.7, 자연계는 90,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종합전형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인문은 77.6, 그 다음에 생활과학 73.7, 그 다음 자연계는 87.9, 그리고 고려대는 전년도 걸 그냥 그대로 61.66, 62.2, 55.98 대입을 해봤어요. 다만 요거는 작년 데이터의 기준에서 제가 보는 추정치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떨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냐면 일단은 요 세 학교 다 수능 최저된 충족률은 정말 수능 난이도가 정말 많이 어렵지만 않다고 하면은 다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올해 또 결과값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세 학교를 지원할 때 최소한 수능 최저 충족률 기준하면은 서울대학교는 아마 90%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 연세대학교도 한 80%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저는 지금 전년보다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 충족률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대는 결국엔 2대1 싸움, 거의 2대1 싸움이라 보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한 5대1 정도의 싸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올해 아마 지원자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대1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5대1 정도 추정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 정도로 일단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내가 그 정도의 최저 충족률을 맞출 수 있느냐. 그럼 최저 충족률을 맞춘 다음에 결국 결과값은 결국 입시 결과값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그래도 1.25는 돼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물론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1.25가 절대적 수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평균값으로 봤을 때 1.2 등급대에서 주로 대다수 합격 학생들 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거보다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느냐, 정말 이게 민감하고 조심스럽지만 저는 서울대 지금 바로 아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3값에서부터 많으면 1.4값 정도. 솔직히 1.5에서 연세대 추천형을 붙으려면 예비 순번이 진짜 거의 끝까지 돌아줘야 되지 않나. 물론 기준은 내가 최저를 맞췄다는 조건 하에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 이내에서 정리되지 않겠냐. 지금도 고려대가 어떻게 보면 좀 낮아 보이지만 낮아 보이는 값들이 아니에요. 50% 값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연세대나 고려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떤 특정 값, 저는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아요. 70%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세대가 면접이 있다 보니까 70% 값들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는 없어질 거니까 여기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고려대도 결국에는 연동되어 있잖아요. 왜? 서울대에 쓰는 애들이 연대 고대를 쓰는 경우, 연대 쓰는 애가 고대를 쓰는 경우, 반대로 고대를 쓰는 애가 연세대를 쓰는 경우까지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결국 수능 최저 Z값 서류 요걸로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합격한 학생들의 컷들은 둘 다 비슷할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단순 교과 100이 조금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1.3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1.4 초반 아니면 1.3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 맥스로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저는 1.5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1.5가 넘어가서 이 학교들을 일단 쓴다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인 연세대 고려대는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좀 결론 내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을 갖고 있고 연세대는 원래는 두 개의 전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형의 국내고 전형이라는 전형이 하나 더 있고요. 고려대는 학업 우수 그리고 계열 적합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일반, 연세대는 활동 우수, 고려대는 학업 우수로만 비교할 겁니다. 일단 연세대학교의 저 국제형 국내고 전형은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일반적인 모집 단위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배제를 했고요. 고려대학교의 저 계열 적합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기자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배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세 학교의 전형을 보시면요, 서울대는 1단계 서류 2배수에 2단계에서 면접,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1단계 인물 3배수, 자연 4배수. 근데 2단계 면접인데 40%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는 서류 100에 수능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형하고는 좀 틀리죠. 전형들이 완전히 틀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류 면접이냐, 서류 면접 최저라고 하는 이 3단계를 합체해놨느냐, 아니면 서류 최저냐. 물론 서울대는 미술대학하고 사범대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 예체능 계열을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는 미적용이라 보시면 좋고요. 연세대학교의 수능 최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추천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고려대가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로 종합전형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고려대예요. 왜냐면 고려대의 수능 최저가 인문 자연계열 공통인데 탐구 두 과목 기준해서 4합 8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의학 계열을 빼고는 가장 높은 수능 최저예요. 이 4합 8을 도전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솔직히 이 라인의 전형들을 내가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정리야. 야, 4합 8이면은 이거 맞춰도 만약 맞췄어. 근데 그냥 정시로 써도 가지 않나요? 뭐 솔직히 서영고가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학교들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인기 있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이런 것들 빼고 뭐 소프트 이런 거 빼면은 성서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과들은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4, 8이면 당연히 뭐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고민할 것도 없고 야, 그 정도는 일단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라고는 보여져요. 이제 서류평가에서들은 각각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예전에 저희가 종합전형 관련된 서류평가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그쵸. 올려놨어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서 여기에 매칭되는 역량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면접이 있는데 두 학교 면접이 둘 다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여기 고려대 4합8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해놨어요. 근데 경우의 수를 기준하면 5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맞춰야 4합8을 맞출 수 있다. 그냥 참고하시고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는 앞에 추천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솔직히 둘 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대가 고려대에 비해서 세 과목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연세대도 국어 수학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서 본다고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연세대 활동 우수의 수능 최저를 만만히 보기는 좀 쉽지 않다. 물론 고려대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건 좀 맞는 것 같다. 이제 변경점은 고려대가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바로 뭐냐? 원래 면접이 있는 연세대하고 동일한 형태의 전형이었는데 네. 올해 드디어 서류 100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최상위권 종합전형을 쓸 때 어떤 식의 이 흐름으로 넘어갈지가 되게 예측이 불허한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밑에 있는 라인의 대학들은 되게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들이 서류형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요. 훨씬 더 많이 도전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좀 어려운 게 최저도 걸려있지만 그쵸.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면접이 하위권에 있는 라인에 있는 대학들은 되게 구술 면접 중심인데 얘는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도 결국에는 내가 연대를 쓸 거냐 고려대를 쓸 거냐도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금 대다수가 이런 흐름이에요. 1단계가 서류,
배수 모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바로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이 언제냐?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능을 보고 가채점을 해. 가채점을 한 결과값을 갖고 면접을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 면접을 거의 안 가는 대다수 90%는 최저가 안 됐으니까 못 가는 거고 한 10% 정도만 진짜 그보다 훨씬 잘 봤을 때 막말로 4, 8인데 1111 떴을 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가채점한 결과값과 틀리게 최저가 안 맞았다. 그러면 이제 떨어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값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면접을 무조건 가야 돼요. 이게 어떤 실질적 성적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게 0.0001이라도 변수값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아 근데 또 이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을 딱 봤는데 너무 잘 봤어. 아 있지. 그럼 또 납치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 애들 안 가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서영고야. 수시에서 서영고를 써. 그런데 현역이 정시에서 서영고를 갈 수 있다? 야, 그 정도면 굳이 뭐하러 이거 면접하고 뭐하고 갑니까? 저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시 준비했지. 그냥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도 목표는 다 이쪽 라인인 거죠. 서울대 입결 기준하면 70%거 기준에서 2.34, 자연계열도 2.34, 둘 다 비슷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의 학업 역량은 2등급 초반 정도까지가 70%니까 걸린다? 그러면 일단 이 내신 컷을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알 수 있는 건 일반고 학생들 기준한 내신 성적을 보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 균형하고 너무 편차가 많이 나니까. 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70% 컷입니다. 앞에 있는 50% 컷. 왜냐면 여기는 거의 최초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등이라고 하나 상위 한 10%, 20% 컷은 뭐 진짜 1.0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등수 기준 했을 때 한 200등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연교육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충원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충원율이 인문계 0.008이에요. 496명 중에 0.008. 그리고 자연교육도 8.33, 10%가 안 돼요. 그러면 자연계열 기준하면 883명인데 883명 중에서 8%예요. 한 70명? 네, 대략적으로 70명 정도 빠져나간 거죠. 네. 과연 학생부 일반에서 이 70명 집단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동할 친구들이겠어요? 의학계열 아니면 그쵸.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집단 애들만 빠져나간 거예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기준하면 인문계열이 2.1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하면 1.88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는 조금 더 내신 성적이 올라가죠. 예,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서울대를 쓰는 애들하고 연세대를 쓰는 애들도 조금은 틀릴 거다. 요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충원율 기준하면은 인문계열이 많아요. 93.25. 그러면 이 대다수가 이동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얘는 얘하고 성향이 비슷할 거다. 보는 게 맞죠. 예. 반대로 자연계열은 조금 틀릴 것이다. 물론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겠지만 의학계열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고려대학교 인기학과로 빠져나간 친구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내신보다는 좀 낮습니다. 인문계열 기준하면 2.6 굉장히 낮아지죠.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하면 2.02 상대적으로는 연세대에 비해 낮습니다. 둘 다 작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최저가 존재하고 면접이 존재하고 수능 최저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특히 인문계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인문계열이 2.66이에요. 70%컷이 아무리 우리가 낮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가 너무 높아. 4하 8이라는 최저. 그러면 과연 4하 8이라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집단으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 제가 판단한 부류에서 뭐냐면 특목은 아니다. 수능이 그 정도 나오니까. 네, 수능이 특목 애들 집단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특목은 외고하고 국제고예요. 근데 국제고 학생 중에서 수능 최저로 4, 8까지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고에서도 몇몇
특정 외고들을 빼면은 그렇게까지 학업력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종합전형에 되게 전형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수능 최저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문계열을 지원해서 2등급 초중반 때, 심하면 중후반 때에서 어느 정도 최저도 맞추면서 면접까지 매칭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전사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뭐 일반고 중에는 교육특고 애들. 자연계열도 약간 성향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자연계열이 내신에 대한 역량이 훨씬 우수하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좀 비교적 많이 차이점을 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연대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연대도 지금 0.4 정도의 값, 여기는 0.6 정도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편차값이 나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충원률이에요, 충원률.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은 지금 두 학교가 오픈했어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 연세대학교는 활동 우수형에서 인문계열이 81.7, 자연계열이 76.7%였어요. 반면 고려대학교는요, 원래 면접이 있어서 충원률이 60%대였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올해 면접이 없잖아요. 근데 면접을 빼고 계산해봤습니다. 면접값을 제외해야 돼. 왜냐면 면접이 1단계에서 5배수로 뽑아서 거기서 최저 충족률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배제한 전체 인원에서의 만약에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면접이 없으면요, 인문계열이 4, 8을 맞춘 애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43.44%예요. 40%예요. 그리고 자연계열도 41.44. 40%대의 최저 충족률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집단이잖아요. 그런데도 50%가 안 넘네. 그만큼 4, 어렵다. 8이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이 쉬워서 4, 8, 4, 8인 거지. 이게 정시까지 갔을 때도 서영, 고를 뺀 웬만한 대학을 내가 거의 웬만한 과들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보통 4, 8? 야 그럼 둘둘둘둘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게 매우 어렵다. 4, 8 학생들이 일단 접근하지도 않는 그쵸.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이 숫자이다. 우선 서울대학교부터 한번 보면은 2022부터 2024까지 요 일반 전형 기준에서 합격자들의 이 고교 유형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고 합격자가 26.9%입니다.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가 18.23. 그다음에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등 모든 특목고 합격 비율이 특목이 54%예요. 합격자 비율이. 그래서 요 서울대 일반 종합은 솔직히 특히 특목고 학생들한테 매우 유리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들은 과학고, 그리고 뭐 영재고. 이제 인문계열은 이제 외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국제고도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일단 특목이 잡고 있다. 아무래도 왜 이런 값이 나오느냐. 물론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특목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고 기준 했을 때 26.9%가 나왔어요. 그러면 30%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에요. 일반고 학생들 합격자 기준하면 4분의 1의 일반고가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값이 나왔을까 할 때 제가 보는 가장 포인트는 재신문 면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신문 면접을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디서든 해결이 가능한 집단이 누구냐 했을 때 일단 1번이 특목, 그 다음이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 그 다음 일반고에서 이러한 재심은 면접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 혹은 그런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아니냐. 걔네들이 합격의 중심축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심은 면접에 대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장벽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 활동 우수형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은 일단 일반고가 무려 43.4%가 최초에 합격을 했고요. 이제 최종적인 합격자 비율까지 하면 좀 더 높아집니다. 한 5.5% 높아서 48.9%예요. 그에 반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목하고 자사고는 다 합치면은 50%가 조금 안 돼. 한 49% 정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총 합격자 비율을 보면 그만큼 비율이 줄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보면은 서울대에 비하면 일반고 합격자들 숫자도 대폭 늘어난 부분이 보이고
이 특목 애들 숫자가 많이 줄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특목 애들 중에서 줄어 보이는데 가장 큰 어떤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과학. 서울대는 9.4%거든요. 그리고 영재고가 21.9%. 그런데 지금 연세대로 오시면요, 일단 과학고 비율이 4.7%예요. 그리고 영재고 비율도 다 계산을 해보면은 5.4%예요. 그러니까 과학고하고 지금 영재고로 다 합쳐서 10%가 간신히 넘어요. 서울대 기준하면 3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정도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없다. 그런데 그냥 그게 없는 거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원할 때 보면은 지원 비율도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진 만큼의 인원을 일반고가 애들이 채워낸 거예요. 채웠다. 거의. 일반고 극상위권 애들이 채워낸 거겠죠. 그럼 왜 일반고 애들이 채웠을까? 일단 뭐 과학고 영재고에서 솔직히 연고대를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거를 빼고도 또 하나가 저는 수능 최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수능 최저를 면접으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 집단에서는 연고대까지를 일단 학교 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 인원만큼 빠진 게 결국엔 일반고 애들이 훨씬 더 많이 기회가 오게 된 거고, 그 부분에서 일반고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값을 갖고 있다. 요렇게 좀 따져보는 게 더 좋지 않나. 대신 요 서울대에 비하면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일반고뿐만 아니라 요 자사고 인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자사고 인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요거까지 한번 우리가 맞춰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고려대학교는 학업 우수형 전형을 보시면 그냥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반고가 압도적이에요. 일반고가. 예. 일반고가 지금 보다시피 기준점을 봐도 57.8%입니다. 근데 지원 비율이 무려 70%예요. 그러니까 지원 비율로 봐도 압도적인데 합격자 비율도 그만큼 압도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까 활동 우수형 그래도 과고하고 영재고 합치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는 됐거든요. 그런데 네, 0.7%.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은 일단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들이 고려대 아예 안 쓰냐? 아닙니다. 밑에 있는 계열 적합형을 보시면 자연계열 계열 적합형이 과고 영재 66.7%. 그러니까 이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이 걸려 있는 거에서 영재고나 과학고 애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어차피 대체제가 있어. 고려대라는 계열 적합형.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빠지다 보니 오히려 고려대학교의 일반고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자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학업 우수형에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4, 8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난이도지만 이 친구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만 뚫어내면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대학교의 이 종합전형 두 가지의 고교 유형별 지원이나 합격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좀 더 명확한 걸 알 수 있어요. 아, 아이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 서울대 종합을 왜 일반고 애들이 쓰면 그렇게 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느냐. 연세대 활동 우수형 왜 그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 최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준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기준하고 면접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두 가지가 학생들에게는 선택지를 나누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개를 다 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대학들의 종합전형에 학생들이 어떤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형은 이런 딜레마가 별로 없는데 종합전형은 정말 딜레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택지에 6장의 카드를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있는 학교를 쓰기가 싫은 거야. 그치. 여기서 어떻게든 쫑을 내야 돼.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여기서 그 변수값 중에 나한테 유리한 값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면 그게 단 5%의 확률이라도 일단 넣어놓는 거야. 우리가 계열 적합형도 보세요. 일반고가 지원하는데 39.9%가 일단 지원을 해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걸 지원하겠어요? 수능은 안 되는데 고대는 써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나 계열 적합형 쓰고 재시문 면접 나 뚫으러 간다. 이거 하는 거거든. 물론 뚫은 친구들이 아예 없지 않아요. 근데 워낙 인원적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13.7%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체 비율에서 13.7%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원이 실질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숫자는 전체 비율에서 10%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결과값, 데이터값을 많이 보는 게 저는 이 내신이라고 하는 입격 컷을 보는 것보다 종합적인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입격 컷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점 정도로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전형을 썼을 때 일단은 나의 경쟁자들이라고 하는 집단이 어떤 애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경쟁을 해볼 만한 애들이냐 아니냐 정도는 알아야죠. 뭐 굳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외고로 이길 수 있냐, 내가 과고로 이길 수 있냐, 그것만 일단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들이 쓰겠죠. 다 개인적인 어떤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판단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 이 트라이앵글이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 일반종합을 쓰는 친구들이 연대 활동 우수와 고려대 계열 적합을 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학업 우수형이 이 트라이앵글로 맞춰서 보는 거는 조금 아니다. 왜? 심지어 우리 서류별이야. 그러면 면접관이 내가 배제한다고 하면 수능 체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이라고 하지만 저 연세대 활동 우수나 서울대 일반종합을 쓴다? 그렇게 해서 두 장을 여기서 활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고려대 학업 우수는 정말 이것만 써야 되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좋을까 해서 가져온 게 이겁니다. 차라리 노인수를 쓰죠. 쓸 거면. 자, 왜? 8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고려대 노인수도 4, 8이에요. 똑같은 수능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논술이라는 또 그 별도의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논술이라고 하는 건 좋든 나쁘든 일단은 저는 그래도 수능하고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N수생들. 네. 얘네들 전략이 어떻습니까? 정시 올인할 때 어떻게 씁니까? 수시 6장 전부 논술 써요. 다 논술 쓰죠. 네, 그냥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대가 올해 논술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재등장한 건데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입결 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재시험 면접하고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라고 하는 변수값보다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인 거지.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연세대 논술도 해볼만 하지 않나. 왜냐하면 연세대는 일단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계열 논술이 되게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얘네가 과학수리 논술이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부터 과학 논술이 폐지됩니다. 그럼 자연계는 아예 수리 논술만 보는 거네. 그러면 고려대 학업 우수를 쓸 수 있는 집단에서 최소한 내가 수학에 미적이나 기하가 2등급 이내에는 들어온다 정도의 수준, 1등급이다. 오히려 저는 저 연세대 활동 우수 저거 뚫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이 결국 수능 최저라고 하는 이 부분, 학업 역량, 이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15 면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게 일반고 학생들이 무조건 도전하면 안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대 일반종합이나 연세대 활동 우수를 쓰고 싶어 하는 일반고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위권에. 그러면 저랑 상담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서울대 일반종합하고 연세대 활동 우수의 이 면접 문항을 보여줍니다. 면접 문항을 보면 되게 면접 문항이 지문 하나에 이제 뭐 문항 2개에서 문항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되게 1번 문항은 솔직히 일반고 학생 중에서 정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애들은 풀어낼 수 있어요. 그 트레이닝이 없어도.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좀 준비하라거든요. 네가 지금 현재 센스한 역량으로도 1번을 일단 해석은 하고 어느 정도 답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 네가 준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수능하고 똑같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 대비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고 얼마만큼 이게 그 과정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하고 이걸 계속 확인해 주는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좀 보는데 그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일반고에 있는 학교에서 이거를 피드백해주고 조력해주고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진짜 거의 달라붙어서 거의 개인 레슨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거의 가능하지도 않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두 번째 사교육을 받는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인천이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인천에서 이 재시험 면접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사교육 업체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걸 몇 군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솔직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학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 제가 뭐 할 줄 안다 이런 거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진짜 대치동 가야 된다. 차라리 뭐 대치동도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공부할래? 그럼 저라도 대치동 가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바탕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환경적 여건 아니면 학교에서 그게 가능한 여건 정도가 돼야 진짜 그 정도 돌아가는 친구들이 그 피드백 받으면 저는 뚫고 갈 수 있다 봐요. 그 인원들이 있잖아요. 10%가 넘는 애들이. 근데 그게 없으면은 너무 어렵다.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일단 학생 입장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이게 구술 면접하고 틀려서 애들하고 모여갖고 답변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수능 공부한 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논술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보면 자연 계열은 전 더 심플하다 봐요. 풀이 논술이니까 문제 풀어낼 수 있냐 없냐. 진짜 이걸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하다 보니 오히려 고려대 학업우수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대체제는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하는 이 세 대학의 교과,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시 자료값들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조금 걸려서 바로 이 영상이 월요일날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입시 결과 컷을 안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를 진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고에서. 그리고 올해 저는 정말 추천형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 기회이지 않을까? 정말? 연대, 고대를?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서울애들만이 기회라고 좀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지금 챙겨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강점을 더 극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러한 분석 내용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시면 지원할 때 방향성을 잡을 때는 좀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비교해볼 만한 학교들끼리만 매칭을 좀 해서 좀 분석하는 내용들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강스카이공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한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